정오 종합뉴스. (3월 1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과 비박 간 정면 충돌로 오늘 이틀째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당직자의 휴대전화 내역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을 개인적으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 경정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계인 이한구 위원장과 비박계 황진아 사무총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간 정면 충돌로 오늘 이틀째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이 황 사무총장 등이 회의 보이콧의 이유로 내놓은 독선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물어보라면서 반발한 데다 황 사무총장도 이 위원장의 개선 노력이 없으면 회의 참석은 불가능하다고 맞서 파행장기화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4.13 총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일부 지역구에서는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됐지만 공천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향후 경선 일정에 극심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연대 문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어젯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회동하고 수도권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간곡히 설명했지만 안 대표의 강고한 반대를 넘지 못했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야권의 통합과 연대는 집권 세력의 개연선 확보 등 압승을 막아내는 동시에 야권과 우리 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무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정청래 의원 컷오프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 이 사람은 챔피언 수준이 된 거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처럼이라며 정 의원을 미국의 구구 트럼프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시원하다며 그 사람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에서 부담된다고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냐고 지금 야단이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 의원 컷오프 재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우리대로 하여튼 공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 의원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케이스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예. 이미 그 어떤 유명인사 못지않게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불행하게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막말의 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 말씀은 예. 귀엽다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보다 이 사람은 챔피언 수준이 된 거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처럼. 그런데 시원하다고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당에서 부담된다고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지금 야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진 않은데 그렇게 열렬 지지층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아주 안쪽은 아니고 낯을 찡그리는 계층이 있고 이런 한복판에 정청래라는 인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언론이 보도되니까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여튼 공천 작업을 하는 것이고 핵심 지지층은 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운동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다 듣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된 날 모습을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탈당하진 지금 무소속 출마할 거란 관측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안 그런 관측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다음 달부터 테러 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테러 위험 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가정보원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소속 여성 당직자의 휴대전화 내역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어제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6월 11일과 11월 24일 각각 우리 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같은 조회 사실은 여성 당직자가 최근 SK텔레콤에 자신의 통신 사실 조회 내역을 요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어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2국에서 알파고의 211수 끝에 100 불개패했습니다. 1국에서 알파고의 냉철함에 허를 찔린 이세돌 구단은 2국에도 알파고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제 남은 3판을 모두 이겨야 이번 대국의 승자가 되며 다음 대국은 내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충남 논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논산시 광성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O형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의 돼지 4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됐고 방역당국은 인근 농가 돼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서 가축 방역심의회를 열고 추가 방역 대책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공주와 천안, 논산에서 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을 개인적으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 경정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정 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며 오늘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받은 사례는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 공제에 대한 오류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서강대학교 교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강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 모임인 춤추는 큐는 어제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 대학 보직 교수인 자연과학부 신모 교수를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신 교수가 지난 1일 오전 학생들이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 모두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훼손한 뒤 버린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현수막을 무단으로 폐기한 행동은 소수자 인권을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신 교수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입주기업들의 회계절벽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일로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대규모 자산 손실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회계절벽 사태로 자본금이 급격히 줄면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올해 1분기 상황을 담은 분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실을 장부에 반영해도 정부 보상 방안 등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60대 남성에게 약물 치료가 집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재작년 찜질방에서 40대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 치료 3년이 확정된 A모 씨에게 최근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으로 6개월가량은 매달, 그 이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약물 주사를 맞게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A씨 이외에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마을회관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에서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와 소주잔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소밀은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료수 사건에서 이용됐던 것과 같은 살충제 성분입니다. 앞서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60대 마을 주민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 동안의 이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사용 목적과 날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단, 이전의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용정보 조회 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해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열린 정례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0.5%인 기준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행 마이너스 0.3%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로 내리고 한개 대출금리도 현행 0.3%에서 0.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ECB의 이번 추가 부양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대체로 흐리고 낮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5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0.4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